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 주요 섹터 등을 알아가는 시간인데 이것이 모이면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이 생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종목 하나하나를 보는 게 쌓이면 시장에 약 2,000개의 종목 다를 알진 못해도 웬만한 한국 증시의 주요 종목들은 거의 다루게 됩니다. 쌓이는 시간의 힘은 절대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이나 이미지 첨부보다는 영상이 전달력이 좋고 만드는 것도 더 간편하기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작합니다. 9월 11일 장 마감 특징주, 관심주, 주요 섹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두올 산업입니다. 두올 산업은 지금 1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최대 주주 변경 관련해서 소식이 있어서 보통 자금을 이제 딴 데서 끌어오거나 모집을 해서 회사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게 되면은 그 최대 주주와의 회사와 최대 주주와의 관계, 그리고 최대 주주가 새로운 신사업을 펼치는 그런 기대,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두올 산업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가 작용을 해서 어제도 강하게 상한가로 마감을 하고 오늘은 잠깐 풀리는 모습이었지만 어쨌든 상한가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지금 강하게 이런 주식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사실 거래하기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요령을 잡기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3자 배정 유상증자, 전환사채, 그리고 최대 주주 변경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가 겹쳤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이처셀입니다. 주요 섹터라고 할 만한 거는 오늘 같은 경우에 대북주밖에 없고 주로 이제 개별주 위주로 오늘 상승이 많이 된 채로 마감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개별주의 시간이 많이 할애되겠네요. 그래서 네이처셀인데요. 네이처셀 이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차트상 60일선과 5일선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흐름인데 뭐 특별히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재료는 아직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는 건 없는데, 이 정도로 상승을 할 정도로 뭐 그런 재료는 파악이 되고 있는 게 없는데 그동안 하락을 많이 했고, 그리고 반등을 지금 여기 갭 떴죠. 갭 뜨고 이제 하락하고 이제 반등을 해줄 만한 이제 기술적인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를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내기에는 이제 제 스타일이지도 않고, 이미 크게 한번 움직였던 주식은 보통 저는 잘 안 건드리는 편입니다. 악성 매물이 워낙 많고, 그리고 보통 이제 세력주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해봐도 이제 강하게 물량을 거래했던 세력이 떨어져 나가고 많이 털고 작전을 종료하고 이제 설거지는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주식에 계속 머무르면서 계속 작전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어쨌든 간에 크게 상승했다가 하락한 주식은 굳이 이제 다른 좋은 주식 많은데 꼭 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안 봤는데 기술적으로 또 많이 올라주는 모습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담 러닝은 아니고 YBM넷과 청담 러닝 같이 볼 수 있겠죠. 지금 YBM넷 같은 경우는 뭐 뚜렷하게 상승한 이유가 나와 있다기보다는 지금 청담 러닝을 보면은 중국 영어 교육 열풍 때문에 이제 수혜에 대한 기대감 없고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과 신고가를 기록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만 봐도 지금 YBM넷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기대감, 그리고 교육주에 대한 어떤 영어 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투심 개선, 그리고 뭐 이제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수급이 들어갔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여기 매물대가 있지만, 지금 YBM넷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있지만 사실상 거래량이 크지 않았던 곳이고, 거래량이 크게 떴을 때가 이때네요. 근데 이때랑은 또 다르죠, 모양이. 이때는 이제 하락을 많이 해줘서 이런 상승이 크게 나오고 거래량이 들어와도 좀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의 느낌이 강했다면, 여기서 좀 더 이평선이 모이고 더 시간이 지난 뒤에
지금 이평선을 뚫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때보다는 또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어떤 청담 러닝과 함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같이 상승하는 경우는 또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확률이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는 더 높다. 그래서 YBMnet 좀 더 봐야겠지만 지금 아주 강한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차트 위치 기술적인 타점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낙스입니다. 네, 제낙스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해서도 움직임이 있었던 적이 있고, 그리고 그 플렉시블, 그러니까 배터리, 휴대폰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플렉시블이나 폴더블 같은 경우에 이제 배터리도 원래 이제 기존에 전통적인 배터리를 사용하지 못하겠죠. 휘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배터리 관련해서 뭐 특허가 부각되기도 했고 그랬는데, 일단 적자가 지금 4년 연속 적자의 지속적인 적자가 좀 안 좋고요. 이때 이제 상향 추세를 보여주다가 다양한 기대 때문에 상향 추세를 보여주다가 크게 이탈하면서 크게 이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우려와 수급 악화가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오늘 상승이 크긴 했는데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상당히 힘든 추세고, 어떻게 보면 매물대상으로 기술적으로는 이 정도까지는 올라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또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죠. 근데 보통 제가 4년 적자나 이런 거는 건드리지 않는 편이고, 그리고 추천도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바이오주 관련한 거면은 또 재무나 이런 거, 그리고 테마주 같은 경우도 재무나 이런 거 잘 안 보긴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테마나 바이오는 재무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주식 투자를. 그래도 보통 제가 고를 때 재무를 보는 이유는 어떤 증자라던가 혹은 어떤 부도덕한 이슈, 횡령, 배임, 혹은 심한 경우 상장 폐지나 혹은 감사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우량한 주식도 당연히 뭐 악재를 받을 수 있겠지만, 보통 이제 적자가 심한 그런 잡주들이 갑작스러운 악재를 맞는 경우가 많아서 뭐 굳이 욕심을 안 내도 좋은 주식이 많다 보니 또 이것저것 따져서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낙스 오늘 상승이 워낙 커서 강력한 모멘텀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패스 해놓겠습니다. 네, 9일 신동이고요. 9일 신동 원래 거래량이 많이 없는데 지금 종가가 이런 식으로 떠버렸죠. 시간에가 딱히 오른다거나 하진 않았고, 거의 시간에도 여기서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 형성이 돼서 끝났는데, 일단 종가가 이런 식으로 오른다는 거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제 시간에라도 오르면은 이제 팔아서 나오는, 오늘 SDN 같은 경우 한 16% 정도 수익을 냈던 SDN도 그런 경우였죠. 오르다가 이제 시간에서 올랐다가 이제 시가 높여주고 이제 차익 실현 기회 줬죠. 근데 지금 뚫어준 건 좋은데, 지금 분봉을 다시 보시면은 한 이쯤에서 이쯤으로 이렇게 갭을 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좀 매물을 정확히 뚫었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뭐 정확히 뚫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어쨌든 지금 황교안 총리 관련해 가지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걸로 해석이 되고, 지금 정치 관련주가 굉장히 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9일 신동이 순간적으로 강력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매매를 하고 수익을 내기가 좋진 않겠죠. 아무래도 파이가 크고 큰 이슈몰이를 하는 게, 어떤 주식을 사던 간에 그 이슈 내에 어떤 주식을 사던 간에 물론 가능하면 대장주를 사는 게 좋고 수급이 확실한 대장주를 사는 게 좋은데, 그런 큰 이슈들이 확실히 수익을 내기가 좋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나라도 조금씩은 그러지만, 다 뭐 사람 사는 곳은 비슷하지만, 대선 관련해서 유독 이제 뭐 사돈의 8촌까지 이제 데리고 오면서 유독 대선 테마주가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또 우리나라 시장이죠. 그게 없어진다 잡는다 하는데 또 항상 있어요, 또 그게. 그래서 뭐 주기적으로 대선 테마, 뭐 선거 테마는 계속 오는데, 지금 황교안 전 국무총리 관련해서 지금은 좀 단기적인 이슈인 것 같아요.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면 뭔가 구체적으로 기대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정치 관련해 가지고 뭐 진출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단순한 기대만으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기엔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겠죠. 계속 유지시켜줄 기대감. 뭐 대북주 같은 경우는 뭐 다음에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 다음은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야 이제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혹은 가격대를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일진동은 요 정도 코멘트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황교안 총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리를 해둘 필요는 없고 나중에 이제 대선 테마가 오면 또 그때도 같이 이것저것 보면서 좀 정리해야 될 섹터가 있다. 대북주는 워낙 이제 오래되고 사람들도 많이 알다 보니까 제가 따로 정리를 안 해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정치 테마주나 뭐든 간에 새로운 신바람이 불면은 그런 섹터 종목들 정리 같은 거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더 길게 안 하고. 바이오 솔루션이네요. 바이오 솔루션은 제가 이날 그 관심주로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도 조금 상승해주고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이지만 신고가를 뚫어내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표현을 드렸는데요. 뭔가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었지만 좀 매수를 추천드리기에는 좀 아쉬운 모습이 나와서 관심주로 두고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큰 기회 제대로 안 주고 바로 올라버리는 모습입니다. 따라잡을 수도 있었겠지만 또 따라잡게 되면 또 그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대응이 어려울 수가 있고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지금 최대한 안전하게 드리는데도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답변을 해드리고 있지만 제 추천 스타일이나 매매 스타일을 먼저 아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동안 불안해하지 않고요. 불안해할 거면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요. 굳이 불안해하고 떨어지는 주식을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도 물론 저도 예전엔 그랬죠. 초보 때는 막 불안하고 떨어지는데도 결정을 못 내리고 손절도 못하고 막 그랬죠. 근데 하다 보면 결국에 다 적응이 되고 다 어떤 진리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거면 안 가지고 있고요. 가지고 있는 거면 생각이 있어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 또 마인드 관리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이오 솔루션은 좀 지금도 사실 좀 매수 기회가 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지켜보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바이오 솔루션 관련해서 재료는 그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세포체류제 관련 업체고 그에 따른 이슈에 따라서 뭐 정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충분히 반응이 올 수 있는 주식이다 정도로 정리를 메모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진 디스플입니다. 일진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일진 디스플까지 하고 끝나는 이름의 주식이죠. 오늘 강력한 상승 좋고요. 흐름 좋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관련해서 포스터치 관련해서 그 좀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주식이고 그 OLED 폴더블 폰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수급이 들어와서 지금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지금 보면은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있잖아요. 근데 상승 추세는 이제 꼭지를 만드는 그런 거래량이라던가 기술적으로 보는 판단법이 좀 다르고 하락 추세, 그러니까 그런 거랑 이제 하락 추세 판단법이랑 또 다릅니다. 지금 하락 추세 같은 경우는 일단 강한 거래량이 나오면서 추세를 뚫어줘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 전에 그 강한 거래량이 나오더라도 그게 페이크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 이평선에 이격이 넓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강한 거래량이 나오는 거는 어찌 보면 최근에 매물대를 먹고 근데 더 이제 매물대를 받으면서 이제 좀 악순환으로 다시 하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을 지지해 주는데 지금 이쪽 바닥보다 이쪽 바닥이 조금 높고 여기도 뭐 사실 별 차이 안 나지만 조금 높은 상황 그리고 이평선에 부딪히면서 여기서 저항받고 여기 이평선 60선 부딪히면서 저항받는데 이 바닥을 깨지 않고 지지를 받는 모습이죠. 그 말 자체가 이제 나올 만큼 매물이 나왔고 이제 좀 이쯤에서 저가 매수 하고자 하는 사람이 위에 보다는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이 주식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단순히 기술적 지표를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생각한다기보단 어떤 심리와 수급과 가치 생각을 해보면 항상 논리적으로 연결이 다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모이다가 이제 지지가 되고 되니까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으니까 이걸 뚫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또 매수에 가담하는 사람이 생기고 어떤 뭐랄까 추세 돌파에 대한 신호, 기술적 신호가 나오게 되면 그 기술적 신호를 잡아내는 뭐 인공지능 트레이더도 있고 혹은 뭐 그거를 이용하는 저 같은 이제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 투자자도 있겠죠. 그래 이런 거를 보고 이제 뭐 재료도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이 움직이는 겁니다. 한 가지 팁으로 교육상 강의상 말씀을 드렸고요. 강의하는 것처럼. 그래서 일진 디스플로 돌아가 보면 지금 강한 거래량 나와주면서 이때까지도 괜찮았지만 추세를 한번 더 뚫어주는 모습 좋고요. 근데 지금 워낙 하락 추세가 강했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뚫어주더라도 보통 뭐 당연히 바로 갈 수도 있고 굉장한 재료가 있으면 모멘텀은 지속될 수 있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쉬어주면서 매물을 받아주는 게 더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쉬어주면서 속도 조절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해주는 게 좋고 일단 관심주로 넣어놓고 볼만 하겠네요. 관심주는 관심주일 뿐이고 본인이 실력이 되신다 하시면 그래도 저도 좋아하고 그 본인도 좋아하는 그런 주식은 더 상승 확률이 아무래도 높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실력이 좀 된다, 자신이 있다 싶으시면은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제가 관심을 가지는 거를 또 관심 가져 보시고 겹쳐서 이렇게 종목 선정을 하면은 더 승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관심주는 관심주일 뿐이지 직접적인 추천주는 아니고 추천주는 항상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드린다는 거. 다릅니다. 관심주랑 추천주랑. 다음으로 볼 거는 개별주 볼 거는 동량 파일입니다. 동량 파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게 4,275원에 이게 15분봉이거든요. 근데 15분봉에 4,275원 거래량이 1,397주. 다른 호가가 체결조차 안 됐다는 얘기죠. 이게 뭔가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는 뜻이죠.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가 확 들어오면서 수급이 확 들어오면서 상승해주고 매물대 부딪혀서 다시 죽는 모습이죠. 여기서도 거래량이 있었으니까 매물대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거래량이 15분봉인데 이렇게까지 거래량이 없는 1분봉이면 그나마 이해를 해요. 15분봉에 이 정도까지 거래량이 없는 주식은 사실 뭐 본인이 혼자 거래하기도 힘들고 그 자금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추천드리기는 더 힘들겠죠. 이제 다른 분들도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손절선도 그냥 누군가 한 명이 던지면 손절선 확 떨어졌다가 막 올라오고 막 그러거든요. 뭐 목표가를 확 올라주는 거는 어차피 매도를 걸어 놓으면 좋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손절선을 한번 확 쳤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너무 허무하고 또 아깝죠. 너무 그 기술적 분석이라던가 거래량이 적을수록 기술적 분석이라던가 이런 게 잘 안 먹힙니다. 너무 쉽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고 너무 쉽게 조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대로 조작을 할 수 있게 되면 기술적 분석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동양 파일 그 이유 자체는 그 상도 유치원 관련해 가지고 그 뉴스 많이 떴죠. 그거 관련한 재료가 있고 그리고 찾아보면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도 재료가 있는데 재료를 막론하고 그냥 메모 정도는 해두시면 괜찮겠는데 거래가 너무 없어서 일단은 그냥 패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9%로 끝난 모나리자고요. 차트는 굉장히 좋죠. 분봉 차트만 보면은 뭐 거래량이 없는 게 단점이긴 한데 근데 분봉 차트만 보면은 차트는 굉장히 좋은 그 단기 슈팅 관련해서 보기에는 괜찮은 차트인데 그렇다고 바로 살 수는 없는 차트지만 일봉은 일단 좋지는 않은 모습인데 재료가 이제 메르스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이제 마스크 관련해 가지고 이제 모나리자가 마스크 관련이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메르스는 저 카페에서 언급을 이제 미리 해드렸듯이 좀 그런 식으로 재료가 나와버리면 차트가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수급이 꼬여버리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재료 자체가 사람들의 수급을 잘 받지는 못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그 메르스 관련 주 중에 하락이 큰 종목들도 많았고 그리고 그 재료 자체가 워낙 이제 2015년에 크게 당하고 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시스템 차원에서도
그리고 사람들 국민들의 인식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예민해진 상태에서 사실상 이제 확산되기가 쉽지 않겠죠. 이미 잡아본 질병인데 그게 새로 들어왔다고 해서 확산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애초에 접근할 때부터 그런 점을 고려를 하고 그냥 항상 무슨 이슈가 터지면 오오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고, 메르스는 강력했던 게 사실이지만 이번에 메르스는 과연 강력할 것인가 의구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병동성이 커져도 뭐 환상적인 단타로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파는 거를 뭐 초보분들은 또 그런 환상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 말 그대로 환상이고 뜬구름이죠. 변동성이 너무 강하면은 피 보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모멘텀을 좋아하고 변동성을 좋아하지만 거래를 하고 이제 그 중에서 추천을 드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메르스 관련한 거는 변동성 때문에 좀 안 좋다. 그리고 모나리자는 후발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후발주는 또 수급이 안 좋죠. 그리고 차트도 그렇게 좋지 않고 재료 자체가 별로다. 이 정도 얘기하고 마무리 넘어갈게요. 정리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인데요. 크리스탈은 한때 그 2016년에 아주 난리였었죠. 이때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안겨주었고, 이제 11월 뭐 한 1월 막 이때쯤까지 지속된, 이제 90, 11월, 12월까지 지속된 제약 바이오의 굉장한 상승, 코스닥의 대세 상승에서 이제 빠질 수 없는 제약 바이오로서 움직여준 그런 특성을 가진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때 강한 거래량이 이제 거의 고점에서 강한 거래량이 나왔을 때, 그리고 시초가가 갭이 떴을 때, 이때 거진 뭐 꼭지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수급 이탈되면서 시장이 안 좋아졌죠. 이때 이제 남북 경협 관련해서 4월 말부터 그렇게 되면서 바이오가 엄청 빠져버렸습니다. 보통 차트들 보면 그런 경우 많이 보이죠. 그래서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평선을 뚫어주고 오늘 거래량이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 정도 떠주는 거 아주 굉장히 괜찮은 모습이고요. 근데 여기서 거래가 너무 많이 떠서 이 매물대가 아직은 이제 보통 이제 심리상으로 이제 6개월도 안 됐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개미들이 이제 물리고 팔고 이런 거에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물린 개미가 적어지고 악성 매물대는 청산이 되기 마련인데, 6개월이면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물리면은 존버하자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개미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면은 긴 시간이 아니고 뭐 딴 데 가서 조금만 찾아봐도 크리스탈에 물려있다는 사람 많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매물대가 좀 관건이겠고요. 흐름을 계속 잘 가져가는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는 항상 봐줘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있겠다. 크리스탈 주식 관심주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필링크, 다음으로 필링크입니다. 필링크 10.5% 상승 마감되었는데요. 원래 상승폭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많이 상승을 한 거라고 보이고, 근데 허나 추세가 안 좋죠. 추세가 이제 좀 여기서 이평선 모아주면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때 이제 가면은 괜찮은 식으로, 그러니까 이때가 사실 좀 중요했죠. 근데 이때 이탈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좀 안 좋은 수급과 이평선이 나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자회사 관련해서 재무도 기대되는 게 있고 또 자회사 상장 예정 이슈가 있어서 괜찮은데,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 계속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주식 자체는 좋다고 보고 기업 자체는 좋다고 봤는데 수급이 안 좋아서 이제 또 이때 그 차트가 안 좋아서 기술적으로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 결국 시간이 좀 걸렸죠. 그래서 다시 올라왔는데, 일단 여기 매물대가 있다는 거는 안 좋은 모습이고, 이거를 정말 이제 상승을 할 거라면 이걸 뚫어주는 게 맞겠죠. 지금 여기서 매매 타점을 잡기에는 너무 매물 때문에 매도 매물에 밀릴 수가 있다. 그래서 필링크가 기업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 또 이게 차트가 금방 또 만들어지는 게 또 금방이거든요. 제가 또 항상 주식시장은 정말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항상 할 게 있고 항상 기회를 줍니다. 정말 매일같이 기회를 주죠. 물론 매수가 없는 날도 있고 제가 수익 실현이 없는 날도 당연히 있는데, 거의 대부분 오늘 같은 경우는 SDN이 있었고 우림기계도 오늘이었나요? 그래서 어쨌든 항상 거의 수익 실현 혹은
그런 기회들을 주죠. 매일은 아니더라도 뭐 100%라는 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다이나믹하고 정직합니다. 어찌 보면은 성실하게 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정직하고 성실한 이 통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시장 자체가. 물론 뭐 작전이나 이런 거에 표본만 보면은 안 그런 것 같지만 결국 크게 돌아가는 원리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게 기회가 계속 와요. 그래서 2,000개의 종목, 약 2,000개의 종목이 있지만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필링크도 지금 같은 경우에 당장에 거래하기가 조금 애매하다고 해서 정리를 안 해두면은 나중에 또 이게 차트 잘 만들어서 또 좋은 자리 잡는 것도 금방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2,000개 종목이 계속 로테이션 하면서 안 좋았던 종목이 또 좋아지고, 그렇게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이제 우리는 흐름을 보고 좋은 위치에 있는 좋은 주식들만 그냥 골라서 거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안 좋은 주식, 안 좋은 위치에 있는 거 물려서 존버하는 거 좋지 않죠. 그냥 안 좋은 위치 나오고 안 좋은 추세 나오면 그냥 버리면 됩니다. 버리고 잘라버리고 좋은 추세 나오고 좋은 자리 나온 주식 찾아서 들어가고 수익 내고 나오고. 어찌 보면 단순한데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내공이 필요한 거고 경험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정리는 해두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돌고 도는 거니까 크게 봤을 때는요. 그 다음으로는 대북주 볼 건데요. 오늘 대북주 같은 경우는 그 주로 광물 자원 관련해서 상승이 컸었죠. 그래서 상위 랭크에 있는 주식들도 지금 23%가 오른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광물 자원이랑 직접적인 그건 아닌데 북한 인프라 사업 관련해서 건설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올랐죠. 저런 식으로 곧 이렇게 위에 둥둥 떠 있는 음봉은 굉장히 안 좋은 신호이기 때문에, 물론 너무 재료가 가능하면 이걸 뚫고 올라가기도 합니다만, 너무 재료가 강하면. 근데 어쨌든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일단 강세가 보였으니까 알아두실 필요는 있고,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실 필요는 있고. 세노텍은 일단 관심주입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관심주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거래량 괜찮고요. 차트 뚫어내는 모습 괜찮고, 매물대가 좀 있지만 그래도 받아주는 모습, 받아주면서 하락한 모습 괜찮고요. 일단은 흐름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광물자원 관련해 가지고 변동성이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며칠간 이제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강조를 드렸던 게, 경제 효과가 가장 큰 게 철도랑 개성공단이랑 광물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광물은 계속 시세가 안 나왔었죠. 그래서 미리 자리 잡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우림기계도 광물주고 그 포스코 엠텍도 광물주였죠. 그래서 계속 자리 잡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재료에 맞게 크게 터져주는 모습. 포스코 엠텍도 좀 아쉽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수익 자체가 만족스럽긴 하고 어쨌든 크게 터졌죠. 솔직히 이 정도까지 오를 거라고는 상상하기는 힘들죠. 근데 어쨌든 좋다고 생각해서 들어갔고, 최소한의 수익 실현을 목표가를 두고 이제 여러분을 리딩 해드렸죠. 어쨌든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자기의 또 어떤 실력이나 또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또 크게 드신 분들도 또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1대 다수의 공식 리딩상 목표가는 명확하게 정해두고 리딩 종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본인 실력과 제가 이제 하는 1대 다수의 리딩이 합쳐지면은 또 더 좋은 결과를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그건 또 본인이 또 노하우를 알아가야 될 부분이겠죠. 저는 최대한의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고 세노텍 변동성이 증대되기에는 괜찮은 조건, 특별히 광물 자원 관련주가 큰 조정을 받지 않는다면 단기 변동성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일진파워도 지금 남북 경유역 관련해서 그 화력발전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오늘 수급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북 경역 관련해서 올랐다는 거, 그리고 화력발전소라는 거. 근데 지금 상승세도 좀 약하고요, 거래량도 약하고, 그리고 딱 봐도 보이듯이
평소 거래량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거래하기에 좋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121선도 위에 있고 지금 눌리는 모습이죠. 좋지 않습니다. 한국내화는 강하게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멘텀 있는 모습 보여줬죠. 여기 거의 꼭지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 많이 나오고, 그리고 급등이 심하기도 했기 때문에 또 매물이 나온 거죠. 그래서 광물자원 개발 관련해서 오른 건데, 한국내화도 거래량이 되게 적기 때문에 지금 한번 오를 때 크게 올라버리는 경향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네, 거래하기에는 좀 힘든 모습이고, 지금 이런 주식이 어떤 주식이다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이 주식이 오르고 저 주식이 오르고 막 이러다 보면 지금 시장이 어떤 흐름을 가고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종목은 메모해두고 알아두는 게 좋으니까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서산도 저도 봤지만 거래량이 아주 적죠. 거래량이 적고 좀 약간 후발주적인 모습으로 그냥 한번, 그동안 과대낙폭이 있고 거래량이 없는 주식이 좀 하락을 많이 해주면 발작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했죠. 약간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구별을 할 줄 알아야겠죠. 남북 경협, 이제 대북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시멘트 관련하고 SOC 관련한 회사인데 거래량이 없고 품절주로 좀 분류가 돼서 이렇게 발작을 가끔씩 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 정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언급드렸던 바이오빌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때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다른 주식이랑 같이 매수 각을 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쳐버리는 바람에 이제 추천을 못 드렸어요. 추천을 못 드려가지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그 대마 관련해서 여의도 증권미디어그룹 관련해서도 설명을 드리면서 대마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보면은 뉴프라이드도 이제 의료용 대마 허용법 관련해 가지고 큰 상승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갭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시간외가 상승한 모습은 안 좋지만 어쨌든 차트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는 조금 지켜는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대마 관련해서 거래를 할 거면 사실 차트가 살아있는 뉴프라이드가 더 괜찮긴 해요. 근데 지금 바이오빌 같은 경우도 딱히 그러니까 역배열에서 이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또 괜찮은 자리 잡아준다면, 좀 매물대가 눌린다고 하더라도 추세를 전환하기에는 또 충분한 기술적인 조건과 재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바이오빌과 이제 뉴프라이드, 지금 의료용 대마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두시면 또 수익 기회를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좀 개별주가 많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그래도 그냥 일단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마감 인사는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한 얘기 없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